밝은면 채널에 자주 오신다면 제가 비행기를 좋아한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전 비행기가 너무 좋아요. 전에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좋아했죠. 나중에 시간이 나면 그 얘기도 해드릴게요. 하지만 여전히 비행기에 관한 몇몇 사실들이 저는 궁금해요. 예를 들어 비행기 창문은 왜 집안의 창문과는 달리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일까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왜 꼭 창문 덮개를 열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드디어 그 해답을 알게 되었네요. 모서리가 둥근 창문 이야기를 해봅시다. 비행기는 1920년대부터 있었지만 상업용 항공여행은 50년대나 되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비행기가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덕분에 항공사는 엄청난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가 높은 곳의 공기는 밀도가 훨씬 낮아서 항공기는 연료를 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개발의 유일한 단점은 무엇일까요? 비행기 객실의 기압이 조정되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고도 9,150m에서 승객들은 숨을 쉴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기절해버리면 기내 오락물을 즐길 수 없을 테니까요. 하긴 당시 기내 오락이라고 해봤자 저글링하는 사람과 코미디언이 전부였겠지만요. 물론 농담입니다. 초기 박스 형태의 비행기들은 그런 압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원통 모양의 객실을 고안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업그레이드 후에도 여객기의 창문은 여전히 일반 사각형이었는데 그것이 심각한 실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행기 몇 대가 그것 때문에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압력이 창문 모서리에 몰리게 되어서 결국 약한 지점을 만듭니다. 모든 창문에 4곳에 약한 지점이 생긴다면 높은 고도에서 승객을 위한 가압 유지 장치로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으로 산산조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 창문을 둥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둥근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 가능성을 줄입니다. 그래서 승객은 객실에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기체가 압력으로 인해 부서질 염려를 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좋아요, 다행이죠. 하지만 덮개는 왜 열어야 할까요? 왜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항상 덮개를 열어두라고 하는 걸까요? 햇빛 때문에 너무 눈이 부신데 말이죠. 잠도 잘 수가 없잖아요. 알고 보니 거기에는 몇 가지 심각한 안전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덮개가 닫혀 있으면 승무원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고는 이착륙 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들이 항공기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무언가가 끔찍하게 잘못될 경우 승무원들이 빠르게 반응해서 승객들을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덮개를 열면 승객들의 눈이 빛에 적응하게 됩니다. 승객들이 서둘러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면 갑작스러운 햇빛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재빨리 자리를 떠서 기내에서 나갈 수 있도록 말이죠. 다 이유가 있었네요. 좋아요. 비행 중 특정 시기에 창문 덮개를 열어둬야 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할 때는 성가실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비행기 창문은 왜 그렇게 낮은 걸까요? 몸을 구부려야만 창밖의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것도 당연히 안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창문을 그렇게 낮게 배치함으로써 비행기 제조업체들은 압력을 주위로 더 고르게 분산시킵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객실 바닥은 사실 비행기 바닥이 아닙니다. 창문들이 더 높은 곳에 있으면 창문이 비행기 거의 꼭대기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방금 말씀드린 중요한 압력 분배의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항공기 창문은 동체 중간선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인 객실 높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 보이지만요. 좋아요. 그런데 창문 크기는요? 창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거인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창문은 왜 이렇게 작을까요? 이유를 추측할 수 있나요? 그래요. 이것 또한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창문이 크면 비행기 동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동체가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압력을 받을 때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나쁜 상황이죠. 작은 창문은 기체를 견고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이를 방지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창문을 작은 크기로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창문 중 하나가 고도 1670m에서 날아가 버린다면 창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즉시 비행기 바깥으로 빨려나갈 것이고 다른 승객들의 목숨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담긴 기체의 구멍이 뚫리면 기내 감압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사용해도 승객들은 이런 조건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적어도 3000m까지는 하강해야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호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창문이 필요한 거죠.
창문이 더 크다면 객실 압력이 더 빨리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항공기가 간신히 안전한 고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숨 쉬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조종석의 창문은 왜 이렇게 크죠? 이 경우 우선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조종사들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제조업체들은 완벽한 모양, 재료, 두께로 디자인된 거대한 유리창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조종석 앞유리창은 엄청난 압력 차이, 운 나쁜 조류 사고, 그리고 비행 중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야 모든 상업용 여객기가 왼쪽에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기장이 보통 왼쪽에 앉는다는 거예요. 문이 기장이 앉은 쪽에 있다면 비행기를 터미널 연결 통로에 맞추기가 더 쉬울 거예요. 또한 조종사들은 날개와 터미널 건물 사이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어야 터미널 문 바로 앞에 비행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승무원들이 오른쪽에서 항공기의 연료를 공급하는 동안 승객들은 왼쪽에서 탑승하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화물 적재와 하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보제트기의 문과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은 왜 문이 항상 안쪽으로 열릴까요? 하는 것입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죠. 이 문은 플러그 문이라고 불립니다. 즉, 문 양쪽의 압력 차이 덕분에 문이 봉합작용을 합니다. 지금쯤 짐작하셨겠지만 비행기 내부 압력은 바깥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압력이 말 그대로 소켓에 문을 밀어넣고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즉, 가끔 작동 실패를 할 수 있는 문의 자물쇠에 의존하는 대신 플러그 문을 사용함으로써 압력과 기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 보일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내에서 비행 중 어떤 사람이 가압된 비행기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은 1평방센티미터당 0.4kg의 중량을 감지합니다. 즉, 문을 열려면 수천 킬로그램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인간이 없겠죠. 헐크라면 모르지만요. 문을 열려면 먼저 조종사가 기내 감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행 중 누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하겠어요? 또한 최근에 역방향 비행기 좌석이 일반 좌석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뒤로 향한 좌석이 목, 머리 등을 더 잘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항공사들은 왜 더 안전한 대안으로 기존 좌석을 대체하지 않는 걸까요? 우선 심리와 습관 때문입니다. 기내에 들어섰는데 모든 좌석이 반대쪽을 향하는 것을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좌석을 그대로 두는 주된 이유는 개조로 인해 발생할 엄청난 비용 때문입니다. 역방향 좌석의 경우 승객의 무게 중심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좌석이 손상될 것입니다. 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좌석은 물론 부속품과 객실 바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결국 항공기의 무게가 증가하고 연료가 더 많이 소비되고 항공사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항공권 가격도 함께 올라갈 거예요. 몇몇 비행기에는 뒤로 향하는 좌석이 있지만 이런 종류의 좌석을 예약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 항공, 에티하드 또는 아메리칸 항공의 프리미엄 캐빈에는 뒤로 향한 좌석 옵션이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추가적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그러한 좌석을 선택합니다. 만약 비행 중에 뒤를 향해 앉아서 멀미를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버스나 기차에서와는 달리 비행기에서는 뒤를 향해 앉아도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거예요. 항공기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운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하지만 잠깐! 비행기 얘기가 끝났다고 아직 자리를 뜨지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가 넘는 멋진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